민법의 중요 조문과 판례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와 요약 강의에서 다뤄본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보되 그 기본 강의와 그 요약 강의에서 빠졌던 판례들, 또 참고 삼아 봐야 될 판례들, 이런 부분을 따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판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례 강의는 원래 700페이지인데 그 내용은 기본 강의, 요약 강의에 들은 판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가 짧게 편집한 이 중요 조문과 판례는요, 그 중에서 기본 강의, 요약 강의 다루지 못했던 부분, 또 다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 특히 이 시험에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파트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하고 그 다음에 판례가 한 개 내지 두 개 지문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로 판례로만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민총의 법률행위 목적부터, 우리 민법 조문이 103조부터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민총의 103조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라는 103조 조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주로 판례와 나와 있죠. 판례만으로 시험이.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 유효다, 무효다 이런 부분만 관련되어 있죠. 주로 판례인데, 우리 기본 강의와 요약 강의 했던 것은 그것이 이제 유효 무효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전제해서 그 중에 빠진 부분만 보면, 일단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103조 조문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의미가 뭐냐, 판례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의미가 뭐냐, 판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반사회 질서 (103조)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 뭐냐 이거죠. 위반되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판례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면, 세 가지. 우선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계약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접 위반되는 것. 우리가 기본 요약 강의 할 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자동 이야기했죠. 일륜 질서에 반한다 첫 계약이라든지, 또는 일륜 질서에 반하는 첫 계약까지 일륜 질서에 반한다든지, 두 번째 정의에 반하는 것, 범죄행위라든지, 이중매매행위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든지 담합 입찰했다, 이런 정의에 반한다든지, 지나친 사행심, 도박계약들, 전 재산 양도하는 것, 사찰의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 인정사 전 볼 것 없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 어떠한 일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든지, 그 다음에 동교의 불법, 이렇게 플러스 급부약정인데, 그 중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까지가 요죠. 그 다음에 직접 위반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강제함으로써 또는 금전적 이익이 보다,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계약,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계약 있죠. 그거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지 않는 한 골수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효하다 봅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골수이식이라든지 장기 이식하는 것은 유효인데, 그걸 계약하면 유효입니다.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비용을 주면서
골수 이식하는 계약 유효인데 다만 계약했고 기정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걸 강제한다면 인격권 침해는 무효다라는 거죠. 계약 내용 자체는 위반되지 않지만 강제한 무효다. 또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 것, 이 계약 자체는 유효죠.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다,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다, 이것도 유효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1억을 지급한다든지 1,000만 원 지급한다, 금전적 이익이 부과되면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봐서 그것도 반사회질적인 무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동기의 불법입니다. 동기의 불법은 도박 자금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한다든지 밀수 자금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하는 것처럼 계약 그 자체는 유효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유 원인이 반사회적이다.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러고, 이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 알고 계약을 했다, 도박자금 쓴 줄 알면서 계약했다, 이런 경우는 무효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가 뭐냐, 이 추상적인데 우리 판례는 크게 세 가지 해당되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다라는 것이 1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가치 판단, 유효냐 무효냐, 그 법의 적용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요 점에 대해서는 판례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가 계약 체결할 때 당시에 그게 이 세 가지 조건에 위반되면 이제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요번과 관련된 판례가 이제 요 내용이죠. 우리 기본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국가의 땅을 위조해서 A와 B가 2분의 1씩 땅을 했어요. 그래서 사후에 국가공무원이 그걸 발견을 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두 사람 국가공무원이 이 두 사람 위조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민사소송 걸고 이제 그랬는데 행사소송도 걸고 범죄라고. 근데 국가가 이 위조한 사실을 입증을 못했어요. 위조했다, 국가 땅이다 하는 걸 입증 못한 거예요. 결국 이제 이 1심에서 판결을 하는데 그걸 기간 내에 항소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확정이 돼 버렸어요. 확정이 됐다, 공무원이. 근데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위조 사실을 밝히지 못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유효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B가 C한테 자기의 지분을 매도한 거죠. C 입장에서는 B가 뭐 확정 판결 받은 토지에 관한 판결 정문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구나 하고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가가 A를 상대로 B를 상대로 위조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져 가지고 재심으로 이걸 소송을 걸어서 결국 국가가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이 사람들은 형사 구속되고요. 범죄로 위반돼서 형사 구속되고 반환하는데, 문제는 이 C가 매도한 2분의 1 지분 이 땅을 이제 국가가 찾아가려니까 C 입장에서 황당하죠. 계약 체결할 때 판결 정문도, 확정된 판결 정문도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유를 가지고 이걸 이제 국가한테 반환해야 된다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계약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범죄로 취득한 물건인 줄 모르고 이걸 C가 계약했다면 유효이고, 설사 이전 받는 것 자체가, 물건 이전 받는 것 자체가 선량한 부수 기타 사실에서 위반된다면 무효일지 몰라도 계약 체결을 하신 걸 몰랐다면 유효다. 즉 이전 받는 거죠. 도박장으로 이전 받는다는 이것 자체는, 이전 받는 것 자체가 선량한 부수 기타 사실에서 위반되는 법률행위지만 이 부동산 이전 받는 것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은
유효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사회질서 위반 판단 시기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지문이 범죄로 취득한 물건,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유효다라는 거죠. 유효다. 그래서 이 계약은 유효고 이전 등받는 건 유효다. 선량 분수 기타 사회질서 법률 행위를 판단 시기를 성당시 기준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이 당시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다 우리 기본 강의 할 때지만 주관적인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자기는 첫 계약이 선량 풍속 기타 사실에서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그 계약 내용이 그 사실에서 위반되는가 또는 강제하는가 동기부불법인가 표시된 동기부불법인가 이렇게 판단한다 말이죠.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할 때 이 강행 규정, 개별 강행 규정이 있으면 이 강행 규정을 고려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여러분 규제 판단 기준은 강행 법규와 관계 문제인데 요 사람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이 신용협동조합이 이제 돈을 여신 빌려주는 거예요. 여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률상 돈을 빌려줄 때 신용협동조합에 돈을 빌려줄 때 그 주점업 술 주점 그 영업하는 아가씨들한테 돈을 못 빌려주게 돼 있어.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빌려주면 무효다는 거예요. 이 이제 이 여성 종업원들한테 주점 관람 주점에 이 주점 종업원 여종업원한테 이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계약을 하면 무효입니다. 그 여신협동조합의 그 대출 이 관련해서 이게 무효인데 문제는 이걸 하면서 이 그 포주 있죠. 포주가 이제 연대보증을 쓴 겁니다. 연대보증. 그럼 연대보증 이거는 유효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돈을 못 빌려주는 계약 관련해서 이거는 무효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개별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때 이것이 선량 풍속 기타 사실에서 위반되는가 판단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이 없어요. 이 포주가 연대보증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유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개별 강행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개별 강행 규정을 해석을 해서 이 지지가 왜 주점 영업원들한테 이제 장사하면서 남자들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못하는 취지가 뭐냐? 이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이는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비록 개별 규정은 요거지만 이와 관련된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취지를 보는 거죠. 결국 이것도 무효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 개별 강행 규정이 있을 때 있고 또 그 관련되는 어떤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이거는 직접 위반이 무효지만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인가 고려를 할 때 그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고려를 할 때 이 개별 강행 규정을 해석을 통해서 이걸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반한다, 인륜 질서에 반한다 측면에서 무효가 돼요. 비록 개별 강행 규정이지만 이게 무효이고 따라서 이 관련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무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선량, 분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가 판단할 때 이 강행 규정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개별 강행 규정을 그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우리 판례의 취지다라는 거죠.